안녕하세요. 프레드릭의 스포츠 섹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민재 선수의 소속팀인 나폴리가 AC밀란을 상대로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패배한 원인을 완벽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9일 새벽 김민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한 유럽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나폴리는 AC밀란과 1대1로 비겼지만 지난 1차전에서 0대1로 패배했기 때문에 합계 스코어 1대2로 패하여 4강 진출이 무산되었습니다. 국내 및 해외 언론에서는 대체로 8강 1차전 전까지만 해도 나폴리가 AC밀란을 누르고 무난히 4강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사실 나폴리가 AC밀란에 패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어쩌면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 즉 나폴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폴리는 팀 창단 이후로 단 한 번도 챔피언스리그 8강 이상의 성적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올해 처음으로 나폴리는 8강에 진출한 셈이죠. 그에 반해 AC밀란은 챔피언스리그 우승 횟수가 7회로 레알 마드리드 다음으로 많습니다. 한마디로 챔피언스리그 경력, 일명 챔스 DNA의 관점에서 볼 때 AC밀란과 나폴리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습니다. 스페인 언론 엘 바이스는 챔스 1차전에서 나폴리가 AC밀란에 0대1로 패하자 그때 이미 밀란은 겁없는 나폴리를 벌하였다 라는 헤드라인으로 시작하여 밀란은 챔스 8강에서 루키 신인에 불과한 나폴리를 상대로 근소한 점수차로 승리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즉 아무리 나폴리가 이탈리아 리그에서 많은 점수 차이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경기력은 전혀 또 다른 문제입니다. 4강 진출 경험이 전혀 없는 나폴리는 챔스 베테랑 AC밀란을 상대하기에는 이미 여러가지 부족한 점을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 우승 경험이 많은 팀은 우승하기 위해 진짜 필요한 전략과 집중력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그에 꼭 맞는 전술로 오직 그 경기에만 100% 집중하기 때문에 우승 확률이 그만큼 높은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경기에서는 선수 로테이션을 가동하여 반쯤 경기를 포기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핵심 선수의 부재, 즉 김민재 선수와 앙귀사의 출전 정지로 인해 나폴리 수비가 힘없이 무너지며 AC밀란에 선제골을 내주고 만 것입니다. 붙박이 미드필더였던 앙귀사가 빠지면서 미드필드 지역에서 조직력이 붕괴되고 밀란의 역습 시에 허술한 위기를 노출하게 되었으며 수비 지역까지 순식간에 밀리게 되었고 철통 같은 배구로 알려진 수비의 핵심인 김민재가 없는 틈을 타서 밀란은 별 어려움 없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여기서 김민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김민재는 웬만한 공격수 못지않게 빠른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편이 공격에 들어오더라도 커버 플레이가 빠르고 축구 경기를 잘 읽고 이해도가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편의 패스 루트를 미리 예측하여 사전에 공격을 차단하는 능력까지 갖춘 선수입니다. 또한 김민재 선수는 그냥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큰 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잔발로 뛰기 때문에 순간 스피드가 그만큼 더 좋고 수비 시에도 잔발의 덕택으로 상대편의 패스나 슈팅을 무의식적으로 차단할 확률도 그만큼 높습니다. 게다가 190cm의 좋은 신장과 준수한 점프력으로 헤딩 경합 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제공권 능력까지 두루 갖춘 만능에 가까운 선수입니다. 김민재는 축구 선수로서 피지컬과 체력적인 측면에서 손흥민 선수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가 가장 취약한 부분인 수비력과 헤딩 경합에 대해서도 김민재 선수는 유럽의 어떠한 좋은 신체적인 조건을 갖춘 선수에 비해서도 피지컬과 힘이 밀리지 않는 좋은 체격 조건을 갖추고 있고 제공권과 헤딩 실력도 우수합니다. 게다가 김민재는 빠른 발 덕분에 팀의 공격이 제대로 안 먹힐 상황에서는 수비수인 본인이 직접 오버래핑을 시도하여 공격진에게 킬패스를 넣기도 하기 때문에 상대편은 김민재의 존재만으로도 함부로 뒷 공간을 내주면서 공격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빠른 발의 공격수이자 골게터인 오시멘까지 가세할 경우에는 상대편의 공포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챔스 8강 1차전, 2차전 모두 가장 중요한 핵심 선수인 김민재와 오시멘이 단 한 번도 경기에 함께 출전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패배의 세 번째 원인은 심판의 오심 가능성입니다. 전반 32분경 골문 앞에서 AC밀란 선수 레아용의 태클에 의해 나폴리의 로사노 선수가 발목이 돌아가는 장면이 VAR 화면으로 확인이 되었음에도 PK 반칙으로 선언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가 끝난 후에도 스팔리티 감독이 인터뷰에서 오심으로 확신하면서 불만을 제기하는 등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대부분의 오심은 유명한 빅클럽에게 유리한 쪽으로 주심이 판단을 할 때 발생하는 걸까요? 여기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한 클럽의 네임밸류, 즉 클럽 밸류의 힘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명장으로 알려진 무리뉴 감독은 VAR의 공정성까지도 의심하며 유명한 빅클럽에게 유리하게 VAR가 작동하는 것 같다는 의혹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번째, 나폴리가 AC밀란과의 역대 상대 전적에서 이미 열세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폴리가 비록 리그에서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AC 밀란과의 최근 상대 전적에서 열세를 보였다는 것은 리그 우승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이며 특정 상대팀에게 약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9월 18일 시리에 A 경기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기가 막힌 골문 앞에서의 태클이 없었더라면 밀란과 나폴리는 비길 수도 있었을 경기인데 김민재의 뛰어난 역할로 2대1로 이긴 경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뛰지 못했죠. 1차전에서는 김민재는 출전했지만 오시멘 선수가 뛰지 못했고 결국 0대1로 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4월 3일 리그 경기에서는 오시멘이 결장하면서 0대4로 나폴리가 AC 밀란에 대패했죠. 이 경기가 오시멘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오시멘의 결장을 과소평가하고 제대로 전술 대비를 하지 못한 나폴리 코칭 스태프의 실수도 있었을 겁니다. 챔스 8강은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밀란과의 경기에서 진다면 다른 팀과의 전적에서 나폴리가 아무리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챔스 4강에 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다섯 번째 패배의 원인은 크비차 크발라츠헬리아 선수의 PK 실축입니다. 큰 경기일수록 베테랑이자 골을 많이 넣어본 주포가 PK를 차는 것이 실축 확률이 적습니다. 결과적으로 오시멘 선수가 PK를 차서야 맞는 것입니다. 크발라츠헬리아 선수가 잘하는 것은 맞지만 저는 세간에 알려진 유명세에 비해서는 거품이 조금 낀 것으로 봅니다. 오시멘 선수가 없는 크바르츠칼리아는 경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크바르츠칼리아가 없어도 오시멘은 여전히 골을 넣을 수 있고 경기의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는 오시멘이 결장했던 지난 몇 번의 경기에서 나폴리가 패배를 당하거나 승리를 하지 못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스팔레티 감독이 나폴리 선수 로테이션을 가동하지 않고 핵심 선수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주요 선수들을 혹사시키면서 특정 상대팀과의 경기에서 패하면 무조건 올라갈 수 없는 토너먼트 경기인 챔스 8강 경기에 제대로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AC 밀란에 패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 AC 밀란은 로테이션을 돌리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비교적 약체팀에게 리그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까지도 모든 집중력을 챔스 8강 나폴리와의 경기에 쏟아부으면서 결국 4강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AC 밀란은 시리에 A에서 현재 4위로서 5위인 인터밀란과는 불과 승점 2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한 경기도 차이 나지 않는 상황인데도 리그 4위까지 주어지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내야 하는 입장에서 챔스에 몰빵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AC 밀란은 최근 리그 5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챔스 4강 진출에 결국 성공하며 리그보다는 챔스에 집중한 데서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로테이션을 가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스팔레티 감독이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 것이지, 즉 이탈리아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는 것이 나폴리와 같은 우승 경험이 거의 없는 팀에게는 정말 무리이기 때문에 스팔레티 감독은 아마 변수가 있는 챔스보다는 이번에야말로 그동안 뒷심이 약해서 항상 놓쳤던 시리에 A 우승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가장 컸기 때문에 선수 로테이션 가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 번째, 은돔벨레의 치명적인 실책으로 상대편에게 공을 뺏겼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결국 실점으로 연결되어 패배한 것입니다. 사실 은돔벨레는 원래 실력이 부족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그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죠. 은돔벨레는 일단 발이 느리고 체력도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급격히 떨어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는 선수죠. 그런데 그나마 간혹 눈에 띄는 은돔벨레의 독특한 개인기에 일부 사람들이 반해서 뛰어난 선수로 착각을 한 데서 비롯된 거품입니다. 그런 거품 가득한 선수를 유망주로 착각하고 영입한 토트넘 스카우트진은 선수 선별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축구 선수에게 있어서 느린 발과 약한 체력은 아무리 뛰어난 개인기가 있어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경기 중에 느릿느릿하거나 어슬렁거리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결국 은돔벨레의 실력 부족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의 반항기로 인한 불량한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껏해야 후반전 상대편 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제한된 짧은 시간 동안 교체 선수로 단지 쪼코용으로 쓸만한 선수가 바로 은돔벨레 선수입니다. 물론 쪼코로서의 활용도가 많은 것도 아니죠. 이 외에도 나폴리가 AC 밀란에 챔스에서 패한 이유가 더 있겠지만 대체로 가장 큰 원인들은 위에 나열한 7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나폴리가 이번 시즌 시리에 A에서 결국 우승을 이뤄내면서 스쿠데토를 들어올리는 영광을 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데릭의 스포츠 섹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AC 밀란의 레앙 선수가 나폴리의 로사노 선수를 태클한 장면을 제가 여러 번 다시 돌려보면서 확인해 보니까 레앙 선수의 발이 공을 아주 조금 먼저 터치하면서 거의 그와 동시에 레앙 선수의 비의도적인 위험성 태클로 인해
공에 의해서 로사노의 발이 조금 돌아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레앙 선수의 발도 태클 직후에 로사노의 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공을 쳐내는 방향으로 이동한 경로가 확인되었다고 보고, 로사노 선수가 부상을 당하지 않은 점도 감안해서 VAR 심판진에서는 PK 반칙으로 간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김민재 선수의 소속팀 나폴리를 응원하는 입장이지만 이번 태클 관련해서는 PK 반칙으로 판단하지 않은 VAR 심판진이 옳은 판단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만약 AC 밀란 선수가 로사노의 입장이 돼서 이와 같은 태클을 당했다면 VAR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